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현장을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리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셨는데, 남양주에 있는 공급 면적이 120평, 실평수가 80평 되는 큰 사이즈의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파베르 디자이너 제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으로서 일과 쉼터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하고 구성한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현장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핫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뜨겁습니다. 이 현장은 보일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더워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피디님, 이게 딱 보셨을 때 뭘로 보이셨어요? 라디에이터 같은데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기는 한데 지열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처음 지하 150m까지 관을 투입을 해가지고 열을 지상으로 끌고 올라와서 여름에는 지하에 있는 시원한 온도를 끌어올리고 겨울에는 지하에 있는 따뜻한 온도를 끌어올려가지고 365일 내내 집 안의 온도를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코어클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방마다 이게 곳곳에 있어서 120평의 공간을 일정한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데 난방비가 거의 50% 이상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시공비는 조금 비싼데 정부의 지원도 있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S도 필요 없다 밑에. AS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일 어렵게 풀었던 공간이 이 공간인 것 같아요. 현관과 복도 공간. 레이아웃 설명에 앞서서 원래는 여기 철문 같은 방화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외부가 투영되는 유리문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차피 주택이고 외부 쪽으로 둘러져 있는 담이 있으니까 담 안쪽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누구인지 이미 신원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튼튼한 방화문보다는 훨씬 더 단열 성능이 좋은 시스템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복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똥창도 아니고 반창도 아닌 오묘한 사이즈의 창이 오묘한 높이에 있다 보니까 이 창을 포인트로 잡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고객님의 미술 솜씨였습니다. 그림들이 다 고객님께서 직접 그린 작품들이에요. 복도에도 걸릴 예정인데 그림들로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복도는 깔끔하게 조명과 흰 바탕으로 베이스를 두었습니다. 현관 수납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맞습니다. 첫 번째로 현관이 들어오시면 원래는 앞에 벽이 있었어요. 이 벽을 철거하고 아예 수납장으로 만들까도 고민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답답한 느낌을 받을 것 같고 뒤쪽 공간으로 욕실도 불필요하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벽을 조금 더 뒤로 밀고 고객님께서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아래쪽으로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벤치 형태로 만들어 드렸어요. 우측 같은 경우로 보시면 원래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수납장을 꽉 채우면은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납을 조금 더 앞으로 빼고 팬트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발장 컬러와 벽체 컬러의 톤이 거의 맞아요. 하나의 톤으로 완성을 짓고 싶을 때 우레탄 도장도라는 약간 가격은 비싸지만은 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가구 도어가 있어요. 같은 컬러로 벽체를 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톤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 문을 게스트룸으로 쓸 공간인데 가능한 한 공용 공간이라 멀리 떨어뜨려서 가고자 하는 니즈를 건축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룸이 외진 곳에 있는데 방문이 표현되지 않게끔 구상을 하고자 히든도어로 잡으면서 선들을 신발장 라인의 선들과 맞췄습니다. 현관에서 좌측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 게스트룸입니다. 침대 하나와 짐들을 풀 수 있는 수납장을 매립해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현관 수납장과 게스트룸의 수납장을 일체화시켜가지고 가구로 풀어드린 게 특징입니다. 게스트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설비와 벽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풀어봤는데 한쪽은 변기 공간이고 한쪽 건너편에는 샤워 공간이 나눠져 있고 가운데에는 하부장량 세면대가 들어간 3중 분리 형태로 작업을 해드렸고 변기 공간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따로 매립 휴지거리가 있지는 않아요. 벽과 벽 사이에 철제 선반이 얇게 들어가 있고 그림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휴지나 다른 제품들도 간단하게 올려놔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드렸고 선반 위치에 따라서 타일 매지와 선반 위치가 다 맞춰져 있어요. 작은 디테일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렸고 입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일반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히든 슬라이딩 도어 형식으로 풀어봤어요. 문을 닫았을 때는 히든 도어처럼 보이고 열었을 때는 슬라이딩 형태처럼 열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10m 가까이 되는 복도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는 썬룸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바베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최대한 미니멀하게 구상을 하기 위해서 벽과 벽 끝까지 이어지는 마그네틱 트랙 조명을 활용을 했고요. 바닥 보시면 트림리스 발목 조명을 활용해서 가능한 미니멀하게 복도를 구상을 해드렸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배형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을 해서 공용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혈을 들여 디자인을 한 주방입니다. 주방을 잡았을 때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복도를 지나 공용부 거실 쪽을 지나 안으로 들어와야지 보여지는 주방이거든요. 들어오면서 감탄을 자아내게끔 구상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쪽을 봤을 때에는 키 큰 장과 수납장의 덩어리가 보여지게끔 만들었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이 벽체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 가구 쪽으로 전체를 돌리려고 하다가 막상 스케치업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닥에 사용된 게 80cm에 80cm짜리 포셀린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 그 타일로 벽천장까지 오르니까 답답한 느낌이 줄면서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주방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세라믹을 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잡아주는 아일랜드가 많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판의 두께감을 표현을 했고, 특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밀어 넣는 방식인데, 얘는 도어를 위로 올려서 개폐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레버를 하고 안쪽으로 넣으면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릇이 관리가 가능하고,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다가 넣으면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해요. 고객님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초음파 식기세척기 건조대 역할로서도 좋고,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씻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전혀 협찬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크 볼 같은 경우도 넓으면서 깊은 제품을 고객님께서 찾으셔가지고 훨씬 더 큰 제품을 넣어드렸어요. 이 제품 요즘은 정말 많이 활용을 하죠. 후드 일체형 인덕션으로 인덕션과 후드를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풀기 어려웠던 공간이 이쪽 벽면이에요. 전체적인 집 구성에 비해서 이쪽에 창을 넓게 빼느라 상대적으로 키 큰 장 사이즈가 작았는데, 원래는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게 60cm짜리 냉장고를 3대 두는 쪽이었어요. 그렇게 풀자니 전체적인 비율에서 이 냉장고가 가져가는 비율이 너무 큰 거죠. 두 번째로는 기존에 고객님께서 사시려는 냉장고가 높이가 1850 정도 돼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그 정도 높이도 나쁘진 않는데, 여기는 천고 높이가 290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850짜리 냉장고가 들어가면 윗공간이 너무 떠 보이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하나의 냉장고는 TBI 냉장고라는 조금 더 가격대가 높지만 높이가 높은 냉장고로 추천을 드렸고, 두 번째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풀 빌트인 냉장고로 제안을 드려서 가구 패널로 마감을 하면서 이 냉장고의 비율을 적당한 느낌으로 보이게끔 구상을 해드렸습니다. 또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죠. 홈바 공간인데, 공용부에서 홈바 공간까지 넘어오면서 우아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조금 더 화려하게 가고 싶었는데, 고객님 성격이 드러내거나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서 면발광 조명으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부를 스텐으로 마감을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이는 TBI 냉장고의 스텐과 수전과 싱크볼에서 보이는 스텐,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홈바에서의 스텐까지 같이 표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주방 설명 한번 드릴게요. 특별한 게 있지는 않고 알차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세탁기가 있으면은 늘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세제, 그리고 빨래 바구니. 그래서 빨래 바구니와 세제 둘 수 있는 공간을 좌우로 배치를 해드렸고, 한쪽으로는 로봇 청소기, 나로알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어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 쓰레기통, 그 다음에 목걸이봉을 달아드려서 집 안쪽에서 자연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고, 미디어의 공간 위쪽으로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오픈 선반장을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 위쪽으로는 가리고 싶은 것들은 가릴 수 있는 상부장을 구성을 해드렸고, 더 큰 냉장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냉장고 사이즈가 바뀌는 바람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현관과 같은 타일로 80cm에 80cm로 현관부터 공용부 그리고 복도까지 이어지도록 시공을 해드렸고요. 좌우에 벽이 서 있어요. 처음에는 각으로만 세워져 있었는데 너무 눈에 잘 띄다 보니까 각진 것보다는 라운드로 풀어주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좌우 벽체 모서리는 라운드로 풀어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장을 보시면 여기도 간접 조명이 있는데, 고객님과 저희가 많이 맞았던 것 중 하나가 간접 조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복도 끝까지 이어지도록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드렸고, 이 라운드 벽체에 맞춰서 간접 조명도 라운드로 돌아가게끔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천장 커튼 박스 라인도 끊김없이 간접 조명이 다 이어져 있고, 식탁 위쪽에도 크게 우물 천장이 파져 있어서 간접 조명을 같이 넣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도어 앞쪽이에요. 뒤편에 보이는 게 드레스룸인데 3m짜리 도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로 가벼워요. 제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열더라도 그냥 열리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방금 저 인상 안 썼죠? 일반적인 문의 형태가 아닌, 열었을 때는 문이 있나를 모를 정도로 천장의 높이가 그대로 지나가고, 뒤편에서는 도어가 벽체와 같은 도장 컬러의 도어로 구성이 되어서 문 열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같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생각에 잡아놓은 레이아웃입니다. 뒤편으로는 수납장이 이렇게 쭉 잡혀져 있고, 이 안쪽으로는 공간 확보적인 측면에서 오픈 드레스룸 형태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좌우로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사모님 방이에요. 사모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느낌 중 하나가 좀 더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일반 벽지랑 다르게 질감 자체가 꺼슬꺼슬한 특수한 벽지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도장을 입힌 금속 재질을 활용을 해서 호텔 같은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안방 욕실을 보시면 세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양쪽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파우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끝에서 끝까지 큼직한 거울이 들어가서 공간감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렸고, 세면대 앞에 보시면은 포인트적인 느낌의 타일이 들어가는데 알래스카 화이트라는 박판 타일이에요. 1500에 3000 사이즈 큰 타일이 들어가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상판과 세면대가 일체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액상 아크릴로 제작을 진행을 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샤워하는 공간과 변기 공간이 분리돼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샤워실을 보시면 공간 자체가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오롯이 다 쓰기보다는 바깥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내부로 보시면은 샤워하는 공간도 있지만 앉아서 있을 수 있도록 단차를 잡아 주었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선반을 제작을 해서 위쪽에 물건을 올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드렸습니다. 사부님 방 건너편은 사장님 방이에요. 이 공간을 더 꾸미기보다는 실용적으로 구상을 해 드렸고, 가성비 있게 헤드보드를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책장, 책상, 침대는 기성 제품으로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공간을 받았어요. 이 공간을 매번 하듯이 세면대 놓고 변기 놓고 샤워 놓고 하면은 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객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프리스탠딩 욕조인데, 프리스탠딩 욕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작은 공간에서는 두면은 안 되고, 사이즈가 넉넉한 공간에서 들어가야 예쁘다. 그 다음에 이왕 넣을 거면은 비싸고 좋은 제품을 넣어야 된다. 고객님이랑 많은 얘기와 고민 끝에 세턴다스에서 나오는 프리스탠딩 욕조를 모시게 되었고, 가장 보기 예쁜 공간에다가 배치해서 딱 들어왔었을 때 누구나 꿈꾸는 그런 욕실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 보이는 거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건식 사우나 개념이에요. 아무래도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건식 사우나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건식 사우나를 이쪽 공간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천장에 있는 거는 매입 샤워선이에요. 특정한 기능이 이로 인해서 추가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기물들을 숨기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 하나 들어가 있으면 욕실 들어오면서 우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로서도 힘을 줘서 넣은 제품입니다. 식사를 준비 중이셔가지고 저희가 복도에서 엔딩을 찍게 되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년여간 노력을 해서 완성을 한 현장이다 보니까 정도 많이 쌓인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 자체가 백에 어소시에이츠라는 유명한 건축가 분께서 지으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예쁘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을 해주셔가지고 고객님의 공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도가 많은 것 같아요. 건축이랑 인테리어 쪽이랑 분리가 되어서 건축은 건축만 딱 완성을 짓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마무리를 짓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축과 인테리어의 분리 작업이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더 재미있는 건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과하지 않고 모던한 현장으로 풀어가게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도 있으시니까 그 니즈에 맞춰서 진행을 해왔던 현장이었고, 쉽지 않은 현장이기도 했지만 너무 많이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고객님께서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고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 선장 그리고 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